룻소녀의 지혜. 아주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번듯이었다. 또 한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니영룻이었다. 소년과 소녀, 번듯과 니영룻은 서로 친구였다. 어느 날 번듯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다. 니영룻, 먼 훗날 만일 누군가 나의 부인이 되길 바란다면 그녀는 아내의 의무를 존중해야 하고 연못 가장자리까지 내게 수건을 가져다 줘야 해. 만일 그런 여인이 있다면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할 거야. 이 말을 듣고 니영룻이 대답했다. 나도 오빠와 같은 생각이야. 어떤 남자가 내게 연못 가장자리까지 수건을 가져다 준다면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 몇 년 후 번듯과 니영룻은 어른이 되었고 둘은 결혼했다. 부부가 된 번듯과 니영룻은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샤워를 하러 연못 가장자리에 갔다. 그때 니영룻이 여보, 내가 수건을 안 가지고 왔어요. 내게 수건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 번듯은 아내에게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잠들기 전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니영룻이 번듯에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했다. 여보,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만일 누군가 연못 가장자리까지 수건을 가져다 준다면 그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번듯은 니영룻의 말을 듣고 어렸을 적 일이 떠올라서 창피했다. 그러나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애써 속상한 티를 내지 않았다. 니영룻은 자신의 말 때문에 남편이 속상한 줄도 모른 채 잠을 잤다. 깊은 밤, 번듯은 몰래 한 배를 타고 나가버렸다. 아침이 되자 항구에 도착했다. 그 항구는 세타이번 플라잉츠 무언이라는 부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부자는 자기의 항구에 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부자는 하인에게 번듯을 위한 환영 파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부자는 번듯에게 며칠 동안 머물다 가라며 친절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번듯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부자는 하인에게 금으로 만든 거북을 번듯의 배 안에 숨겨놓으라고 지시했다. 시간이 지나 번듯이 떠날 때가 되어 부자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부자는 번듯에게 말했다. 잠깐, 지금 떠날 수 없소. 내 보물인 금 거북이 사라졌다오. 그대의 배 안을 뒤져봐야겠소. 번듯은 부자의 계략인 것도 모른 채 저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며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으니 어디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대답했다. 부자는 만일 그대의 배 안에서 발견된다면 어쩔 것이오? 만약 그렇다면 그대의 재산 몇 배를 내게 넘겨주고 내 하인으로 일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다. 번듯은 화를 내며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부자는 자신의 하인으로 하여금 배를 뒤져보라고 했다. 그 결과 번듯의 배에서 부자가 미리 숨겨놓은 금 거북이 나왔다. 결국 번듯은 배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약속한 대로 부자의 하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니영룻은 남편이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안절부절하며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남편의 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번듯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니영룻은 짐을 챙겨서 배에 싣고 남편을 찾으러 구간조와 함께 출항했다. 부자의 섬까지 도착한 니영룻은 남편의 배를 발견하였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았으나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니영룻은 남편을 찾기 위해 당분간 항구에 정박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자는 물품을 가득 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예전과 똑같은 계략을 사용하려고 했다. 환영 파티 도중에 부자는 하인에게 니영룻 배에 거북을 가져다가 숨겨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마침 배 돛대 위에 앉아있던 구간조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는 니영룻에게 알려줬다. 니영룻은 거북을 배에 묶은 뒤 물속에 가라앉아 두었다. 오랫동안 남편을 찾지 못한 니영룻은 출항하기 위해 부자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세타이번 플라인츠 무어는 대뜸 그녀가 자신의 금거북을 훔쳤다고 고발했다. 니영룻은 정말로 배 안에 금거북이 있다면 배뿐만 아니라 배 안에 실린 물건 전부를 주겠다고 말했다. 부자도 만일 배 안에서 금거북을 찾지 못한다면 내 모든 하인과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맞받아쳤다.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이 되자 부자의 하인들이 즉시 배에 수석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하인들이 최선을 다해 찾아봐도 금거북은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부자는 약속한 내용에 따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주려고 했다. 그럼에도 니영룻은 모든 재산을 넘겨받기를 사양했으며 단지 물품이 가득한 배 5척과 하인 1명만을 달라고 말했다. 부자가 모든 하인을 불러 모은 다음 그녀에게 1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하인들 가운데는 번듯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마터면 니영룻이 봤을 때 남편인 줄 못 알아볼 정도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다. 어찌됐든 니영룻은 저는 번듯 1명만 데리고 갈게요 라고 했다. 번듯은 아내가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해줘서 너무나 기뻤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기뻐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했다. 부자는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기분이 매우 나빴다. 낙담한 마음을 추스리며 배에 거북을 가지고 숨겼던 바로 그 하인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봤다. 하인은 제가 거북을 숨기러 갔을 때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만 돛대 위에 구간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하인들로 하여금 구간조를 잡아오라고 했다. 하인들은 구간조를 잡아온 다음에 구워서 먹으려고 했다. 우선 구간조를 기절시켜 털을 모두 뽑은 뒤 기절한 구간조를 놔두고 소금을 가지러 갔다. 하인들이 소금을 가지러 간 사이 구간조는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 나무 구벙에 뛰어들어 몸을 숨겼다. 돌아온 하인들은 구간조가 보이지 않다 그냥 신경을 껐다. 한편 번득과 니영룻은 구간조를 찾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구간조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 숨어 있다가 음식을 찾고 있는 흰 쥐를 만나게 되었다. 구간조는 털이 다시 자랄 때까지 숨어 있을 만한 임시 거처를 만들어 달라고 흰 쥐에게 부탁했다. 흰 쥐는 구간조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기로 했다. 며칠 뒤 구간조는 예전처럼 다시 자란 털을 갖게 되었고 고마운 마음에 흰쥐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구간조는 흰쥐에게 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세요. 또한 절에 있는 불상의 입 부분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흰쥐는 다시 한번 구간조를 돕기로 했다. 그 일을 완성한 후에 구간조는 불상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 이때 한 동자 스님이 불경을 암기하려고 절 안에 들어왔다. 구간조는 동자 스님아 언제까지 암송만 할 거야? 어서 음식이나 공양해 보렴 이라고 마치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흉내냈다. 동자 스님은 깜짝 놀란 채 밖으로 나가서 다른 스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다. 다른 스님들도 동자 스님을 따라 들어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절 안에 7일 동안이나 종을 치며 쌀로 산을 쌓았다. 동네 사람들도 떡과 과일 등 먹을거리를 십시일반으로 가져다 주었다. 구간조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후 흰쥐에게 말했다. 저 먹거리들을 모두 가지고 가렴. 나는 나의 주인을 찾으러 갈 거야.